교사를 믿지 못하는 곳에 교육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정책들이 겉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것은 학력이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학력을 어떻게 신장시킬지 유권자들의 표심과 관심이 집중됐던 건데요. 학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주인공이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인 강삼영 당선인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변화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젊고 유능한 교육감,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한 기대, 그 기대에 한치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말 좀 잠은 좀 주무셨는지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당선인 오실 때마다 여쭈고 있는데 그 뒤로 또 이제 인수위 꾸리시면서 엄청 바쁘게 보내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체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데 그거는 밥 3끼 꼬박 먹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돼 있어서 크게 피곤함 없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고요. 제 인수위가 곧 출범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유촉장 수여식을 그 자문위원 한 90분 정도 되는데 유촉장 수여식 하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당선 소감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 강원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내실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라는 뉴스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사실 제가 4년 전에 한번 나왔다가 낙선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이 2번째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저는 첫 번째 도전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이 4년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큰 변화 없이 이번에 다시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금 인수위원회 분들이 지금 현 교육감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안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지금 현 도교육청 집행부들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어서 주신 말씀처럼 좀 감회가 새롭고 어떻게 이제 이 무거운 책임감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인수위원회 말씀해주신 6개 분과에 120여 명의 그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일단 그 6개 분과는 어떻게 좀 구성을 하셨나요? 예, 제가 이제 인수위원회 출범식 할 때 말씀드린 것이 우리 인수위원회는 동사형, 명사형 인수위원회가 아니고 동사형 인수위원회다. 동사형이요?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있지 말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도 직접 듣고 또 교육 구성원들, 학생, 학부모, 교사, 다음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좀 직접 듣는 그래서 듣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다음에 듣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듣겠습니다. 동사잖아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천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인수위원회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인수위원회는 저의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강한 학력 분과 그다음 빛나는 진로 그다음 포용교육 그다음 미래교육 교육공동체 그다음 행정혁신 6개 분과로 구성돼서 지금 치열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 여론조사 때부터 계속해서 1위로 지지를 받아 오셨습니다. 그 많은 이제 도민분들께서 이렇게 그 당선인께 이렇게 표를 좀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좀 당선 내셨으니까 좀 자유롭게 표현 좀 해주시죠. 사실 제가 4년 동안 18개씩은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도민들의 그 바람이 큰 게 아니었어요. 2가지로 이제 말씀을 주로 주셨는데 하나는 2가지로요? 우리 아이들 공부 제대로 시켜달라.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꿈을 키워달라. 이 2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 인수위원회 녹아 들어있네요. 그래서 제 정책도 2가지로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게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 그러네요. 이 2가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학력에 대해서 예전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학력에 좀 소홀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진보 교육이 학력에도 더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 촘촘하게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학력 정책을 만들었고 도민들께 계속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보 교육이 학력에도 더 잘한다.
젊고 유능한 교육감이 잘할 수 있다. 예. 계속 어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좀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현 교육감이 4년 전에 학력을 주된 이슈로 해서 당선이 되셨는데 예. 4년 동안 학력에 관한 지표가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런 것을 보시고 네. 새로운 변화, 음. 새로운 정책, 그 기대감을 네.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내 자녀가 강한 학력을 갖게 돼서 결국 이제 빛나는 진로로 진로로 이어지는. 아주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염원이 담긴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염원 같은데. 예.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 그렇죠.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두 가지 큰 공약이 있지만 예. 사실 이제 강원도의 교육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우르셔야 되는 교육계 이제 수장이신 만큼 예. 해나갈 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공식적인 업무가 이제 7월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가장 먼저 강원의 이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부터 좀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제가 약속했던 공약을 추진하는 가장 핵심은 네. 교사죠. 어떤 정책이든 네, 네. 선생님들이 동의하고 예. 그것을 주도해 나가지 않으시면 네. 모든 정책은 겉돌 수밖에 그러네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 선생님들이 그래 잘해봐 이런 관점이 생기는 순간 그렇죠. 이 정책은 겉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제가 교육감 취임 직후 바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 교육감 직속에 음. 교권보호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예.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음. 현장으로 내려가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예. 파악하고 일단 선생님들의 자존감 잃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그게 이제 악성 민원이라 그러면 법률 전문가 예. 그다음 전문직 장학사들이 가서 직접 그 민원을 상대하고 선생님들은 보호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수업 그다음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저는 이제 후보 등록하고 나서부터도 이 부분이 교육 회복의 첫걸음이다. 교권 신장. 교권 회복. 교권 회복.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정말 뭐 청취자분들 포함해서 모든 이제 도민분들께서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 교권의 그 위기. 드라마 때문에 더 그렇죠. 드라마 때문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것부터 좀 해결하겠다. 현장에 최일선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을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선생님들의 교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정책들이 겉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그러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지켜드리고 맞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 핵심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러네요. 교사를 믿지 못하는 곳에 교육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악성 민원 정말 뭐 일부겠지만 어쨌든 그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 속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교육계 현안들 쭉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지금 살펴보고 계실 텐데 가장 좀 큰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다고 말씀을 제가 다니면서 이제 보면 신뢰요.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을 잘 듣고 공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신뢰를 쌓는 것. 신뢰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원도의 그 당면한 문제, 학령 인구 감소. 그래서 교육력이 좀 약화돼 있는 것. 특히 춘천, 원주, 강릉은 좀 덜한데 인근 이제 군 지역으로 가면 학생 수가 급감해서 학교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교육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그 고민들을 지금 공약으로 만들어서 지금 인수위원회를 포함해서 이행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더해서 이제 우리 강원도에 맞는 강원형 맞춤 교육,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강한 학력의 요체는 그 세심한 평가와 상시적인 보충.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그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학력 정책은 시험을 보고 아이가 뭘 못하면 그냥 그걸 개인의 책임으로 그냥 놔두는 거죠. 열심히 해야 돼 네. 라고 놔두니까 그 다음에 시험 보면 그걸 또 틀리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네. 그런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초등 단계에서는 수리력과 문해력을 튼튼히 세워서 배움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예. 그다음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습 코칭, 학습 방법을 좀 제대로 가르쳐 보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러면 그 요인이 있거든요. 네. 그 요인을 해소해 주는 학습 코칭을 적어도 중학교 3년 동안 10번 정도의 10번. 5명 정도의 소규모 단위로 학습 코칭을 시키겠다. 소규모 그룹으로.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고교학점 문제나 네. 그다음에 대입 전략 이 부 부분이 지금 서울 대치동에서는 2시간에 70만 원 정도 합니다. 고액이네요. 예. 근데 그것을 이제 강원도 아이들은 부모님이 경제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컨설팅이 받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또 소외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네. 공교육에서 그 전문가를 그 진로 진학 전문 교사를 60명 정도 양성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고교학점 때부터 대입 전략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학력에 대한 공약이 있는 거고, 다음 빛나는 진로. 진로. 예. 예. 그게 아이들이 꿈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10,000개의 학습 동아리. 10,000개요. 예. 예.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숫자로 10,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고. 그다음 꽃 살짝 피는 10,000개. 활짝 펴라. 예, 그래서 활짝 필 수 있게끔. 예, 그래서 10,000개 학습 동아리를 만들고, 그다음 지역별로 미래성장 진로 특구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예. 아이들의 진로를 다양하게 열어주는. 예. 그래서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고 네. 세심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제 공약에서도 학력을 항상 강조해 예.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도입 부분을 살짝 당선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계 진보 진영 성격과는 이게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예, 약간의 목소리도 좀 맞습니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학력 신장에 그래도 이건 기본으로 돌아가서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이유는 어떤 거라고 그 말씀하실 진보 수가 있어요? 교육에 대한 오해라고 봅니다 저는. 아, 예. 오해다. 예. 그러니까 자유학계제라는 제도가 예. 중학교 1학년에서 평가를 하지 않는 시험을 보지 않는 제도가 도입된 게 박근혜 정부 때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 자유학계제였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자유학계제를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보수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 때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보 교육의 출발은 네. 1910년 존 듀이라는 분이 예. 교육학자죠. 그분이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에서 진보 교육이라는 말을 처음 언급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진보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예. 교육 사조.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전통주의적인 이제 교육 과정은 국가 중심, 네. 교사 중심의 교육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존 듀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학생의 경험, 아동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이 아이의 기질, 이 아이의 성장의 속도에 맞게 교육 과정을 짜야 한다. 네.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이 진보 교육이거든요. 그걸 벌써 115년 전에 예. 주창을 했고 1910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배움의 속도가 다 다른데 우리는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아이들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개개인 맞춤형으로 그렇죠. 해야 된다.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하게, 천천히 배우는 아이 때는 차근차근히 가르쳐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진보 교육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학력이 올라가는 거죠. 예. 똑같은 4학년이라도 예. 그렇죠. 아이의 배움의 속도가 다르면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학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밀한 진단, 네. 그다음에 상시적인 보충, 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아는 맞춤- 것은 네. 더 익숙하게 만들고 모르는 건 채워주려면 아이마다 다 진도가 다르는 그렇죠, 거죠. 다르죠. 그게 제가 말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교육적인 개념의 진보다.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학생 기준으로 삼아서 예. 학생의 맞춤형으로.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요? 하나는 이제 충분한 학습의 양. 학습의 양. 예, 그것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학습의 질이에요. 학습 질. 네. 예. 그러니까 이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음. 학습에 대한 방법.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대입 전략인 거죠. 전략. 그런데 지금
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요. 절대량만 많으면 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시키면 예. 학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교육 체제, 특히 현 교육감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예,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안 올라가. 그럼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전략을 함께 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코칭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군요. 예, 대입 전략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학력과 빛나는 진로가 가능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설계를 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 선거에 있어서 사표가 가장 또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이 교육감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 그런 현실을 봤을 때 좀 이게 좀 아쉬움이라든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그런 문제 의식을 좀 가지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정당이 그쵸.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1번을 찍거나 네네. 2번을 찍거나 할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가서 그냥 줄 투표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투표용지를 딱 보는 순간 기호도 없고 기호가 일단 없고 사람 순서가 이제 투표구마다 바뀌어서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잠시 혼란스러운 그러면서 이제 안 찍거나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일반 정당을 가진 이제 도지사 투표보다는 그 무효 투표수가 1.5배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 맞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 기간 때 그 교육감 투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번지 점프도 했었고, 그다음 잠수를 해서 29일, 30일이 사전 투표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꼭 참여해 달라 이런 퍼포먼스도 했던 까닭이 사실 이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선택하는 사실 중요한 투표인데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맞습니다.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고요. 사실 교육감의 그 임무 중에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평생 교육에 대한 임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초 중 고까지만이 아니라 어른들에 대한 문해 교육, 그다음에 원주 교육 문화관 아시죠? 거기 가면 어른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학습을 하고 있어요. 음악, 미술 그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감의 임무는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체 평생 교육에 대한 임무가 있고 그 교육문화관이 교육감 직속기관이에요. 아예 직속기관이군요. 그 직속기관이 강원도에 22개가 있어요. 교육문화관, 교육도서관.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교육감이 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장애인 분들의 특수교육. 그다음 지금 장애인 그 평생교육법이 또 생겼어요.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그것도 이제 교육감의 사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감이 되게 많은 부분과 연결돼 있다는 것. 그리고 교육 예산이 정리 추경까지 하면 한 5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역의 경제와도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보시고 학생 교육만 이렇게 보시니까 맞습니다.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4년 뒤에는 도지사 선거보다 더 관심 있는 교육감 선거를 만들어 보겠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강원도 교육감 당선인이신 강사명 당선인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당선인께서 집행하실 그 도 예산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 금액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그만큼의 그 관심도가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이제 교육기관이 이제 유초중고 합쳐서 1,000개가 넘거든요. 교육기관이. 그리고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정리추경까지 하면 5조 가까이 되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사실 강원도의 최대 공공인프라입니다. 그렇죠. 도청은 춘천에 도청만 있고 원주시청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선출직이 따로 다실 수 없잖아요. 근데 교육감은 18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과 1,000개 교육기관의 기관장들 그다음 그 예산과 일하는 분들을 다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계셔서 적극적 알기 위해 3만여 분 정도가 강원도 급여를 받고 있죠. 그러네요. 강원 교육과 관련. 그러니까 이제 길 가다가 강원도에서
마주치는 50분 중에 한 분은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네, 가족을 곱하기 4인 하면 12만 명.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학부모.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서 가장 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 교육, 예.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잘 개척해 주실 오늘 강사명 당선인을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오늘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끝으로 우리 도민분들께 꼭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풀어주시죠. 예. 네. 이제 7월 1일이면 임기가 시작됩니다. 예. 도민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말쑥하게 자라서 세상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잘 보살피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비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 셋째 아들 젊고 유능한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이신 강사명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예,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